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도의 송료입니다. 자, 2023년 서울시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몽땅 지적측량학과 모의고사 교재에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총론에서 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지방직과 동일하게 측지학과 거리 측량과 각 측량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역시 위성 측의 시스템, 그다음에 수준, 지형 측량에서 나오지 않고요. 이제 지방직과 달리 서울시에서는 지적 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에서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이번 시험에서는 면적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한 단원에 집중을 해서 출제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고르게 출제가 됐고요. 지방직과 달리 서울시 문제는 약간의 어떠한 좀 까다로운 문제, 좀 이렇게 수험생이 좀 방심하거나 집중력이 조금 흔들렸을 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계산 문제가 전체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직에서도 5문제가 출제가 됐죠. 서울시에서도 역시 계산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표준 오차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 표고 공차 구하는 거, 세 번째 연결 오차 허용 범위, 방위 구하는 것과 가고차를 배부하는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사진 측량에서 공식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 나오긴 했죠. 어찌됐든 순수하게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표준 오차를 구하는 문제가 뭐 새로운 어떤 신유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파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적 측량 관련 규정에서 1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5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매번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적 측량과 관련된 규정은 항상 매일매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꼭 했던 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적 측량 관련된 규정 문제 170문제도 나눠드리고 우리가 그 모의고사 문제 뒤에도 그런 문제를 수록을 해놨단 말이죠. 지방직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 관련 규정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소리죠. 기타에서 한 5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기타가 벌써 2개 보이죠. 표준 오차와 방위를 구하는 게 이제 기타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적법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에서는 이제 출제가 안 됐고요. 지적측량 시행 규칙에서 7문항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사실은 이렇게 지적측량 시행 규칙에서 많이 나올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떨어집니다. 왜? 내용상으로 어려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업무 규정에서 2문항이 나왔고요. 확정 측량에서 2문항, GNSS에서 2문항, 제조사에서 1문제.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서 출제가 많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지적 측량 관련된 규정에서 고르게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타 사진 측량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차론에서 2문제, 방위 계산 관련된 거 1문제. 이렇게 해서 기타적인 것은 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이제 20번까지 푸는데 수험생의 어떠한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세한 해설은 나중에 별도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기출 해설이기 때문에 수험생의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조금 문제를 봐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로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2, 1, 5. 2, 1, 5. 얘는 삼각이고요. 지적 삼각점이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지적 도근점인데 삼각은 2에서 얼마? 2에서 5고 보조는 1에서 얼마? 3이고 도근은 50에서 얼마? 50에서 500m예요. 그 문제에서 지적 삼각점 표지의 점간거리와 지적 삼각 보조점 표지의 점간거리에 모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모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써주는 거죠. 여기에. 그럼 답은 2 아니면 2에서 3km 범위 내에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2, 3, 4니까 2, 3, 4니까 2에서 3의 범위 내에 정답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딱 보면 이제 뭐 생각하시면 돼요? 0.05. 0.05에다가 플러스 0.05에다가 S1 플러스 무엇이 된다? S1 플러스 S2죠. 근데 잘 보시면 S1이 4kg고 S2가 6kg니까 여기는 10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0.5죠. 곱하니까. 그러면 0.5보다는 0.5m거든요. 0.5m인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센티미터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로 50cm보다는 크겠죠. 왜? 이 값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 0.05 나오거든요. 0.55가 나오겠죠. 그럼 그 정답은 몇 cm가 된다? 55cm가 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봅니다.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상 세계좌표를 계산할 때 고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 기억나시나요? 위통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우주측지기준이에요. 지적에서 우주측지기준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우주측지기준점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우주측지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이고 전 세계의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를 연결해서 만든 점이죠. 그 정의 정도 말고는 나올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자,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변환계수란 절대좌표 요게 틀린 겁니다. 절대좌표가 아니라 여기 써줘. 2차원 헬머트 변환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계수를 변환 계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편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환 계수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했죠. 변환한 성과와 세계 측직의 기준의 어떤 계산 성과 또는 실측 성과와의 차이를 편차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 2차원 헬머트 변환이란 2차원 평면상에서 이동, 축척, 회전을 이용하여 도형의 좌표를 변환하는 모델을 말하고 공통점이란 세계 측직의 변환을 위해서 공통점 변환이란 세계 측직의 변환을 위해서 공통점을 이용한 변환을 공통점 변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 1번. 그 다음 15번, 5번. 두 개의 구간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인데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에서 표준 오차, 이 두 개의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의 표준 오차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L1이고 이 길이가 L2가 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M1,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M2의 오차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cm의 오차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구간에 대한 오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파법칙에 의해서 이 M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의 M1의 제곱 플러스 M2의 제곱이죠. 여기가 5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3으로 주어졌죠. 3의 제곱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4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4. 여기가 전체 5가 됐으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 3, 4, 5 생각하시면 되겠죠.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자, 표고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그 보정 지오이드고는 이거 기억나시나요? 소, 기, 고 무조건 빼라 그랬죠. 빼고 또 빼고 뺀다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 더하여, 이거 더하여. 더하여가 아니라 뭐예요? 감하여죠, 감하여. 더하여가 아니라 감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정지 측량 또는 이동 측량에 의해서 표고를 결정할 때는 통합기준점, 수준점, 그다음에 표고가 등록된 지적기준점 등을 기준점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2번에 보시면 3점 이상의 표고점의 지오이드고를 내섭하여 지오이드고를 산출하여 그 값과 타원 최고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지오이드고 타원 최고하고 지오이드고의 차이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정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번 소고점으로부터 2km 이내에 표고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고점의 타원 최고하고 소고점과 표고점 간의 어떠한 타원 최고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표고차를 구하게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자, 경위 측량이고요. 세부 측량이고 수평각이니까 몇 대회? 1대회 2배각입니다. 1대회 2배각. 정답은 1번. 눈에 뻔히 보이는 정답이 되겠고요. 7번. 자, 확정 측량 결과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모두 다 1번부터 4번까지가 등록사항에 해당이 돼요. 근데 경지정리 지역에서는 경계점 간의 실측거리를 무엇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예요. 그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도각선과 그 수치를 생략할 수는 없겠죠. 지적 기준점 간의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정답은 1번. 9번. 이 문제는 문제 오류예요, 사실은. 문제 오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도 도근점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출제를 한 거고요. 사실은 출제를 하러 들어갔던 그 분들도 도근점 간의 거리를 무시한 채 문제를 출제를 했지만 결국은 정답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근점 간의 거리가 법률상에서 500에서 300m 이내잖아요. 근데 전부 다 300m가 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 간의 거리에 대한 부분이 법에서 기준에 어긋난 그러한 유형의 문제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풀어내야 되겠죠. 자, 도선명이 가니까 몇 등 도선이냐면 1등 도선이 되겠고요. 가니까 1등 도선이고 도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니까 이 점 간의 길이를 다 더하게 되면 결국은 5개니까 700m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3600m예요. 전체 요 길이 요 n은 얼마나 3600m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등 도선이니까 연결오차 어떻게 돼요? 100분의 얼마? 100분의 1에 루트 n 36 넣으면 되겠죠? 곱하기 m은 얼마를 넣어야 돼요? 500 주어졌으니까 500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66에 36이니까 65, 30. 정답은 30cm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위는 30cm 단위잖아요.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3m 이하가 돼야 된다. 정답은 4번. 점 간의 길이의 어떠한 길이가 법률의 어떤 규정한 거리하고는 좀 무시한 채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4번. 10번. 측량 성과도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인데요. 파란색이라는 게 들어가서 일단 틀린 거고요. 그리고 3번의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를 작성할 때는 복원된 경계점은 2에서 3mm예요. 2에서 얼마? 3mm더라 이겁니다. 그 정답은 그래도 몇 번? 3번이에요. 4번은 성과도의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점유현황선은 무엇? 붉은색 점선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선의 경우에는 붉은색 무엇이다? 붉은색 칠선이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11번.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 배가법으로 도근점 측량을 했어요. 배가법으로 도근점 측량을 했고
측각 오차가 얼마가 나왔냐면 10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보정은 마이너스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여기서 반수의 자, 항상 보정량은 마이너스 앞에 붙고요. 큰 동그라미 분의 작은 동그라미의 곱하기 무엇이다? 곱하기 오차의 개념이다. 여기서는 반수의 개념이 들어가죠. 시그마의 반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반수가 들어가는데 넣어볼까요? 시그마 반수 얼마? 300. 근데 반수, 여기서 반수는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반수는 L분의 뭐가 돼요? L분의 1000이 되니까 20분의 얼마가 돼요? 20분의 1000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폐쇄고차 얼마? 10초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 200이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20이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200 곱하기 얼마? 200 곱하기 300분의 1000 곱하기 얼마? 1000 곱하기 10. 이게 정답이 된다. 부호는 오차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12번 봅니다. 항공사진의 특수 3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의 중심을 통한 연직선이 아니라 광축이죠. 렌즈의 중심을 통한 광축이 그 사진면하고의 그 교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주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결과적으로 1번하고 2번은 주점하고 연직점이 서로 바뀌었네요. 연직점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의 중심을 통한 연직선이 사진면과 교차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점하고 연직점은 사진면에 직교하느냐 아니면 지상에 직교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엄밀 수직 사진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다면 주점이고 연직점이고 등각점이 즉 특수 3점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되는 거죠. 즉 엄밀 수직 사진이라면은 주점과 연직점이 동일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은 틀렸고요. 자, 등각점은 렌즈의 중심에서 주점과 연직점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광선이 사진면과 교차하는 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각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진의 중심이 이렇게 쓰면 요게 이제 렌즈의 중심이 있고 요게 바로 주점이 되겠죠. 요게 바로 연직점이 되는 거고 주점, 연직점 이것을 2등분한 게 무엇이다? 등각점. 그럼 여기서는 등각점의 정의가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2번. 지적 측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 일단 정답이고요. 평균계산법이나 지적 삼각점 측량의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 계산법에 따르는 거 맞고요. 보조의 경우에는 도선법이 들어가지 않죠.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또는 무엇이다? 망평계산법이 아니라 다각망 도선법이 되는 거고요. 다각망 도선법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도근점 측량은 여기서 방사법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도선법. 도선법하고 교회법 및 다각망 도선법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세부 측량은 도선방사죠. 도선 또는 무엇이다? 방사법이다. 정답은 1번. 13번 같은 경우는 지방직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죠.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자, 지적 삼각점을 관측했을 때는 10초독 이상의 경위를 사용하면 돼요. 10초독 이상의 경위를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20초독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초독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왜 10초독보다 정밀도가 좋으니까 5초독도 사용할 수도 있고 10초독 사용할 수 있으니까 리을 20초독을 제외한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5번. 확정 측량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멀리서 보시면 답이 보여요.
일단 가로 중심점의 정의가 맞고요. 역시 이 문제도 지방증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죠. 자, 필계점. 여기서 1번의 경우에는 사업의 외곽의 경계점이니까 필계점의 정의가 아니라 지구계점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지구계점의 정의가 되겠고 3번에 보시면은 필지의 경계점이 아니라 필지의 경계점이라는 정의는 없어요. 필지의 경계점이라는 것은 확정 측량 용어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구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계점이란다. 딴 생각을 해서 잠깐. 지구계점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가구점이라고 하죠. 가구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라리 이거를 가구 정점이라고 표현해놨으면 2번하고 3번 중에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필지의 경계점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에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거를 필계점이라고 하죠. 1번하고 4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계점과 지구계점이 서로 바뀌어 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제조사 측량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초는 위성과 토탈할 수 있고요. 세부는 위성 토탈에다가 사진 들어가고요. 여기 드론 포함하죠.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은 국가 기준점 및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고 3번에 틀린 게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걸 무슨 측량이라고 그래요? 세부 측량이라고 하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기초 측량이기 때문에 기초와 세부를 잘못 표현해 놨죠. 정답은 3번. 17번. 측량의 오차와 관련한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이건 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저기 관측값, 참값, 체화값, 그죠? 요 x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관측값 이렇게 표현하고요. 타우를 참값, 그 다음에 x바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체화값. 체화값이다 라고 했을 때 참값하고 요 관측값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참오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참값하고 체화값의 요 차이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베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왜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 참값을 알 수 없으니까. 이 관측값하고 체화값의 요 차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잔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면 원래는 관측값에다가 잔차를 더하게 되면 이게 체화값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잔차는 체화값에서 마이너스 무엇을 한다? 관측값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지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구할 때 잔차를 제곱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안에서 빼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베타죠. 이 편이 베타는 참값하고 체화값의 차이예요. 그리고 참오차는 참값하고 관측값의 차이니까 요 서로 요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그 정오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부정오차다? 아니죠. 보통 우리가 편의를 정오차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단 정오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방향이 원인을 알 수 있고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을 정오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7번의 정답은 1번. 그림 그려놓고 풀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18번. 방위각이 145도예요. 그럼 방위각이 145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라는 거냐면 145도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은 몇 도가 되냐면 35도예요. 그럼 여기는 SE, 방위가 SE 몇 도가 되냐면 SE 35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역방위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역방위를 물어봤으니까 S 대신에 N, E 대신에 W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각은 변함이 없고 NW 35도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자, 유효 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종중복도가 주어지고 횡종복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효 면적 A0는 MA의 제곱에 1-100분의 P의
1-100분의 Q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종중복도가 50%고요. 횡중복도가 30%니까 5, 7에 35. 그러니까 0.35가 일단 나와야 돼요. 0.35는 앞에 튀어나와야 되니까 일단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A의 제곱은 의미가 여기 A의 제곱 빼놓고요. 자, 축척 n분의 1 있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h분의 f니까 m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f분의 무엇이다? f분의 h니까 f분의 h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곱이니까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f분의 h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자,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서 평판 측량 방법 또는 전자 평판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했을 때 측량 준비 파일에 측량한 기하적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기역부터 디귿까지 들어갈 사항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평판점은요. 측량자의 경우에는 직경 1.5mm 이상 3mm의 원으로 표시하는데 검은색이죠. 검은색 원으로 표시를 하고 검사자의 경우에는 측량자보다는 변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1.5, 3이니까 2에서 여기 4가 되겠죠. 4mm의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평판점의 결정 및 방위 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기지점의 경우에는 측량자는 1mm와 2mm의 이중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검사자는 2mm와 3mm의 이중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1번하고 2번은 붉은색이 들어가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2023년 서울시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항상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번에도 마찬가지 서울시에서도 기출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워낙 이번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를 얻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지는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1년 동안 꾸준하게 준비하셨다면 충분히 지적측량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24년을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들도요. 기출문제를 풀 때는 제가 지방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와 정답만 확인하는 그런 패턴으로 풀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시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